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제깍제깍. 자, 오늘은요,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성사오는 역사전쟁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중국 접수한다. 자, 이승만의 예언, 저기 이승만 박사의 예언, 일본 침몰, 일본이 불바다가 될 거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후원 해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원 계좌는요 43820-016-6049 샵 7079-0325 한 통 2,000원입니다. 예. 저희가 방송을 해도 광고비가 안 나오니까 이게 참 그 책도 열심히 팔고 해가지고 방송국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뭐 그 이 종북 주사파들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방송국을 이거 유지를 해야지 뭐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께서 책도 많이 사주시고 이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책 일곱 권을 읽으시면 서울대생을 가르칠 수가 있다. 우리 역사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망한 게 지금 나라 뺏긴 게 역사를 공부를 안 시켜가지고 부모님도 역사 공부 안 하고 우리도 자녀들도 역사 공부 안 해가지고 지금 나라 뺏긴 겁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을 꼭 좀 사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1번, 2번, 3번 책 1번, 2번, 3번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하늘 그 교회 토요 배제학당 사기 모집을 합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나온 데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만든 배제학당인데 우리 이제 이 어린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중상까지 이 어린이들을 이제 이제 제2의 이승만으로 키우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늘 교회고 이게 15만 원입니다. 그 3월 21일 토요일부터 6월 20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고 전화번호는 010-7220-6806 010-7735-7746번입니다. 이게 정산구 은평구 정산동 은평구 정산동에 있습니다. 정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입니다. 여기 정산동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가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저기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오십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자, 잠깐 소개해드리면 기독교 세계관. 자, 내가 사는 이유 나의 정체성 찾기 전염병이 세상에 덮을 때 예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스도인의 정치 그리스도인과 정치 스마트폰 그만 봐 나쁜 행동 하면 안 된다 주일에 놀러 가면 안 된다 아이돌 스타 좋아하지 마라 그리스도인과 돈 그리스도인의 시간관리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뭐 또 성경 파노라마 쭉 이런 것들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조선 말기부터 어떻게 기독교가 전래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한제국이 패망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이제 쭉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 독립정신 이런 거를 가르친다.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 욥기 뭐 시편 쭉 이렇게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만 읽어도 이 공부를 해도 어린 학생들이 엄청나게 건전해지고 또 영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들하고 손잡고 꼭 와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방의 최대 걸림돌이 그 미국하고 일본의 그 가스라테프트 그 밀약이었습니다. 가스라테프트 밀약. 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친일본 정책을 폈다. 근데 일본의 속마음은요, 천황은 유일신이기 때문에 온 세계로부터 존경과 숭배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황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세계를 정복해야 한다. 그 기독교 민주주의를 박멸해야 된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로마 가톨릭 교황 그거하고 천황하고 교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교황도 자기가 신이고 천황도 자기가 신이고 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그게 예수예요. 예수에는 KGB, CIA, FBI 같은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가지고 납치, 테러, 공무원, 뭐 학살, 온갖 전쟁 일으키고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의 국부를 갖다가 이 로마 바티칸으로 가지고 오는, 그게 로마 교황청 그 밑에 있던 예수회가 하는 뭐 짓이었다. 그러니까 폴란드 왕국이 옛날 영화 그 대장 부리바라는 영화를 보면 폴란드 왕국이 그 저 뭐야 시베리아 평원에 살던 그 코샤크족이 그 뭐야 폴란드 왕국에 유학 갈 정도로 폴란드 왕국이 컸는데, 거기에 가톨릭 국가가 되면서 예수회가 세운 인물들이 이제 그 국가의 국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그 국부가 어디로 갔냐? 다 로마 바티칸으로 가져갔다. 지금 누구야? 저 문재인이 저기 가톨릭 아닙니까? 민주당에 가톨릭이 많고, 그 예수회가 그 본질이 뭐냐면은 그 저 예수회 총재가, 야, 이 검은지가 신지라고 하면은 신지가 된다. 신지를 검은지라고 하면 이건 검은지가 된다. 우리가 짜장면 보고 짬뽕이라면은 이건 짬뽕이야. 이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 해. 여기 똑같은 게, 여기서 이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 독일 나치 히틀러가 나오는 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황요 그 피오 12세가 히틀러를 지원해줘, 나치를 지원해가지고 유태인들 600만 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게 이제 일본의 천황 사상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박멸하고 민주주의를 박멸해야 된다. 민주주의란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유, 인권이란 게 어디서 나왔어요? 시장경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따서 사람을 만들었다. 여기서 천부인권, 모든 사람이 하나님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려 죽이면 안 되고, 저 사람도 때려 죽이면 안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되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론 수렴의 과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정치 제도로 만든 게, 그게 그 민주주의입니다. 그 성경을 정치 제도로 만든 게 민주주의다. 그리고 도둑질 하면 안 된다. 거짓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 상호 신뢰, 상호 존중, 상호 신뢰.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는 거죠. 짜장면에 독탈 거라 생각하면 짜장면 시켜 먹겠어요? 사과 10kg가 한 박스 10kg면은 그 저기 뭐야 한 박스 샀는데 9kg 들어있으면요. 이 영업이 안 되는 거죠.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오는 거고, 상업이 발달하는 거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인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뭐 여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고, 주일 휴무, 주일날 편히 쉬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여기서 주일 휴무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금 알았던 몰랐던 간에 대한민국은 이 성경 기반 위에 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주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지금 기독교를 박멸하고 성경을 박멸하고 민주주의를 박멸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이 일제시대 때도 일반 국민들은요, 아무 일본이 안 건드렸어요. 탄압 안 했다고. 다 한글도 일본 애들이 한글 맞춤법도 이게 편찬하고 해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여자도 공부시키고, 백정도 공부시키고, 노비도 공부시키고, 일 시키고, 돈 주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아무 불평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이것 때문에 야 우리 그 일본 못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은 거고, 또 독립운동을 기독교가 거의 다 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인쇄기부터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저기 출판물 찍어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다 인쇄물 찍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뭐 그렇게 한 거지. 성경책 찍어내고 하는 그 기계 가지고, 조선 말기에 기계가 어디 있어요? 인쇄기가.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 조선에 교회가 없었으면 독립운동이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극소수의 양반들, 뭐 지식인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만 그 독립운동을 한 거지 전 국민이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3.1 만세 운동할 때 우리는 전 국민이 방방곳곳에 다 나와가지고 만세 운동했다고 하는데, 1700여만 명 중에서 83만 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일본 그 뭐 기록에 보면 83만 명 정도 전국에서 나왔다고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구의 1%도 안 나오고 0.6%, 0.7%. 지금 뭐 대통령 탄핵되니 뭐 많이 난리 구슬 떨어도 전국에서 태극기 집회, 뭐 우파 채널 보시는 분들 한 50만 명 정도,
많이 보면은 뭐 100만 명 고 언저리다. 그러니까는 국민 대부분은 관심 없어요. 지금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친중 친북 완전 나라를 갖다 바친다 해도 아유 문재인이 잘한다고 문재인이가 저 문재인 정권이 돈 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돈 주니까는 야 잘한다고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저 청소년들도 뭐 저기 돈 얼마씩 뭐 또 준다고 하니까 좋다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일제 때도 막 풀고 했기 때문에 국민 거의 대부분은 뭐 조선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 노비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이 그때 독립운동 하던 정신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국의 교회 우리 목사님들 공산주의가 퍼지고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동성애가 퍼지고 낙태가 퍼지고 있고. 그런데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가 정교분리 나라가 망하면 공산주의가 되면요 제일 먼저 죽어나가는 게 교회고 목사님들입니다. 지금 부동산 허가제에 들어갔잖아요. 부동산 허가제. 부동산 집 살려고 하면은 부동산 집 살려고 하면 저기 이 자금 출처 이게 어디서 나왔는가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 교회 탄압하고 우한 폐렴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다 지금 동장들이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중국 사람을 막아야지 왜 교회를 폐쇄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때하고 지금은 똑같아요. 자, 라트리뷴 도리앙트라는 잡지에 신문에 이런 게 실립니다. 1933년 2월 22일 제네바의 국제연맹 총회에 모인 외국 사절을 상대로 한 이승만 박사의 활동상을 실은 프랑스 신문 라트리뷴 도리앙 일본 만주 침략의 만행을 고발한 인터뷰 기사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있었고 유태인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슈케나지계 유태인들 우리가 앞전에 했을 겁니다. 북방 기마민족계 유태인들이 나중에 독일로 들어가지고 그게 아슈케나지라는 게 히브리어 말하면 독일계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노 고조선 흉노 거기서 내려온 애들이 나중에 아슈케나지 유태인이 7세기에 카자리아라는 나라를 만들고 7세기에 갑자기 걔들이 유태계열을 받아들이면서 유태인이 되는데 12세기에 뭡니까 징기스칸이 호라즘 정벌한다고 서진을 하니까 12세기에 걔들이 독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독일계 유태인이 돼버리는 거야. 걔들이 나중에 16세기에 고려에서 15세기에 고려에서 금속 활자를 가지고 오면서 독일에서 이제 성경이 막 이제 찍어지게 되고 나면서 1517년에 종교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신교 구교 갈등이 막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걔들이 양심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걔들이 어디로 갔다가 뭐 네덜란드로 갔다가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아메리카로 와가지고 미국을 건설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우리 여기서 나오는 게 누굽니까 프란치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유태인 아닙니까? 오스트리아계 유태인. 그러니까는 그 집이 또 부자였어. 귀족 집안이었어요. 귀족 집안의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있을 때 유태인들, 목사님들, 정치인들, 기자들 다 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또 프란치스카 여사가 프랑스어도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하니까 독일어도 유창하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미국의 유태인 미국이 만주에 관심이 있다는 거를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만주 침략을 만행을 고발하는 인터뷰 기사를 프랑스 언론하고 했는데 왜 프랑스냐? 이게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가지고 아시아까지 오다 보니까 영국의 이런 게 팽창이 되지 않습니까? 팽창이 되니까 세력이 팽창되니까 프랑스가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앞전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의 독립전쟁에 영국이 또 전쟁하려고 하니까 프랑스가 돈 대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돈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너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영국이 하는 거에 배가 아팠기 때문에 영국이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좀 방해를 할 목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실어준 거죠. 국제 정치를 잘 활용을 했던 거죠. 이승만 박사가. 그리고 나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 안중근
안중근 여사가 이제 또 히로부미 암살하는데 그 안중근 그 의사가 저기 또 가톨릭 신자였다 하더라고. 그 뒤에 프랑스 신부들이 그걸 또 도와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이거 속고 속이고 뒤에서 자기들 그 나라가 힘이 없으면 자기들의 그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 우리 독립 투사들이 이래 이용되고 저래 이용되고 뭐 그래 이용된 겁니다. 예. 그 나중에 그 뭡니까 우리 뭐 저기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다들 이제 사회주의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 적군파한테 속아가지고 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자, 제네바에서 발행되는데 그 라트리븐 도리앙 일면에 거의 전부에 이승만과의 대담이 실렸다. 이승만의 경력과 활동에 대한 소개와 함께 만주 문제도 동아시아의 정치에 대한 그의 견해가 이제 보다 자세히 보도가 됐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이승만은 조선의 독립이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의 필수적 조건임을 설득 있게 개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서 이 회의 때 갔는데 이 식당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프란치스카 여사가 자기 엄마하고 앉아있는 식탁에 합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뭐 여기 연설하러 왔다 하니까 그 다음날 이 프랑스 신문에 실리니까 이 프란치스카 여사가 또 불어를 잘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 호텔에 이승만 박사가 묵고 있는 호텔에 갖다 준 거죠. 그러면서 차 마시고 하면서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59세에 33살짜리 와이프를 맞았나 뭐 그래 하여튼 뭐 24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42이니까 이제 결혼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두 분 다 한 번씩 다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거고 이 프란치스카 여사가 없었다면은 독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다 직접 치셨는데 프란치스카 여사가. 그러니까 유태인이 우리를 도와준 거고 그 유태인은 하나님이 그냥 꽂아준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쓰기 위해 가지고 독립시키고 나중에 건국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그거는 하나님의 섭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이승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통찰력 일본의 실체를 알다. 이 책을 프란치스카 여사가 다 타이핑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 책이 못 나왔으면 조선의 독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프란치스카 여사를 만나게 한 것도 그 식탁에서 합석하게 한 것도 그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 봐야 된다. 이거를 뭐 사람이 어떻게 하려고 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럽에 그렇게 부잣집 자기 아버지가 완전 거부했는데 자기 딸 사업시키려고 영국에 유학 보내고 뭐 프랑스어도 하게 하고 뭐 동시통역 타이핑하는 치는 그런 자격증도 따게 하고 그렇게 빡세게 공부시켰는데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거기 마리조아 왕족이 속된 말로 거지 새끼 아닙니까? 그런 애한테 시집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돌아버릴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이거를 섭리를 모르는 것 같으면 뭐 어떡합니까? 이게 서울대를 나와도 역사를 모르면 통찰력이 안 생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자, 이게 이 책이고 이 책을 보시면 1번 우리말로 하면 1번 그 가면의 실체 1941년 6월달에 출간이 되는데 그 서문에 보면요. 늦추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산불은 저절로 진화되지 않는다. 타오르는 산불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사업, 투자나 선교, 교회, 대학, 병원 등 그 밖에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본 내막기라고도 하는데 이 책 이름을 마지막 문단에 보면 우리가 감히 예상하고 갈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일찍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일본인들의 팽창을 꺾고 일본 영토 안으로 그들을 구겨 넣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한반도는 전 세계의 자유국가들과 나란히 설 것이다. 그때 우리 한반도는 또다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세계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조선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조선의 그 찬란한 문명 그 타고르가 야 동방에 타오르는 횃불이라고 그래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자유를 즐기는 사람은 많지만 자유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제가 계속 서울대 출신들 자꾸 비판하고 자꾸 뭐라 하는 게
제가 아는 분들 다 자기 뭐 공부한다고 유학 간다 그러고 공부한다고 그래. 씨, 나라가 망하면요. 이 나라가 망하면요. 서울대를 나가 미국을 가가지고 유학을 하더라도 나라가 망하면 그 저기 망한 나라의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자는 몸 파는 거고 위안부 되는 거고 남자는 마약 운반하는 거고 두 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그러니까는 나라가 있을 때 이거를 이 나라가 위기다 하고 지켜야 되는데 나라 좀 같이 지킵시다 하면은 그 저 하나님이 나한테 준 소명이 따로 있어가지고 자기는 공부하러 간다 이라고. 그러니까는 국가가 세금을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서울대 애들을 공부를 시켰는데 나라가 망해가는데 제일 먼저 도망가. 제일 먼저 나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몸을 던져야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서울대 애들 많이 배운 놈들이 나라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고 기생충이 돼버린 거야. 기생충. 국민들 피 빨아가지고 지 배불리는 것만 할 줄 알았지. 앞으로 이승만 대학을 새로 서울대 없애버리고 이승만 대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견이 어떠신지 샵 7079 0325로 문자로 한 통씩 남겨주십시오. 이승만 대학 만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나는 서울대 없애고 이승만 대학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과대학은 갖다가 저 박정희 대학으로 만들고 저기 인문사회과 그 음악 예술 이런 거는 빼라. 무슨 서울대에서 식품영양학과가 왜 있어요? 식품영양학과가 서울대 음대 서울대 미대가 왜 있노? 그런 거는 저기 다른 데 보고 하라고 주고 이 핵심적인 그 인문사회과학 이거는 이승만 대학으로 하고 저기 뭐야 뭡니까 자연과학 공과 계열은 뭐 박정희 대학으로 하고 저는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여러분 샵 7079 0325로 저 응원의 문자 좀 여러분 의견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렇다. 자 이게 이제 잡지에 소개된 겁니다. 이게 근데 자 보시면은 대지의 작가 펄벅이 이때 뭘 했냐면은 그걸 타면 또 노벨 문학상을 타죠. 그거 타고 나가지고 인기가 있는데 이 책을 보고는 야 저편 인사이드 아웃 읽어보니까 야 너무 무서운 책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박사가 미국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즉 미국이 1905년에 이조약 한미 수호 조약을 수치스럽게도 파기했고 그로 인하여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도록 허용했다고 말해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박사는 이것이 큰 재앙을 가져오게 한 불씨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나는 두렵지만 그 말은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 만주사변 이전에도 그것은 무자비한 영토 쟁탈전을 시작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역사상 우리 세대를 인류에 대해 불명예를 저지르는 세대로 낙인 찍게 만들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마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를 바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는 외교에서의 사악함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실들은 익히 알려진 것들이지만 이 박사는 그것들을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종교적으로 신봉하고 있고 인류에 대한 신의 사명을 믿고 있는 일본인들의 위험천만한 정신세계를 그는 명쾌하게 밝히고 또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의 학자들은 이 책 다 기본적으로 읽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절대로 일본을 믿지 않고 일본의 군사력 일본은 군대를 안 만들어주고 자비대로 해가지고 군사력을 통제하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못 가지게 통제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외교력, 경제력 이것도 다 미국이 뒤에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식민지다 일본은. 그는 미국인들에게 대해 일본인들의 태도를 설명하고 나아가 미국인들에게 진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경고를 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일본인들에게 대한 개인적인 증언은 없으나 다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상태가 전 인류에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 우리들이 나치즘이 구성요소라고 생각했던 속임수와 거짓 핑계와 망상 등은 히틀러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일본의 정책이었음을 이 박사는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미국인들이 읽어야만 할 책이다. 왜냐하면 이 책은 미국인들을 위해 저술되었으며 지금이야말로 미국인들이 읽어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것들이 전부 정말이라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한 6개월 있다가 진주만 공격을 해가 일본이 진주만 습격을 해가지고 이 뭐 일본 저 뭐 이제 그 많은 청년들이 미국의 청년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는요. 그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하늘로부터 내가 임명받았기 때문에 장기 집권해야 된다. 뭐 그래 하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이것도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 로마 가톨릭 원래 성경에는 성경에 있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 성모 마리아를 섬기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습니까? 저기 마지막 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알곡과 가라지 밭에 씨 뿌리고 있으면은 저기 한 명은 데리고 가고 한 명은 버리고 가고 깨어 있어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마리아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런데 예수 마리아 성모상 갖고 와가지고 뭐 성모성천 대축을 만들고 사이비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리고 저기 우상숭배 하지 마라 했는데 그 저기 뭐야 저 로마 가톨릭은 지금 한국에 천주교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 뭐 있어요 신천지 그것도 또 사람이 사람이 저기 하나님이다 뭐 그러니까는 그것도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교도 사이비 종교고 전부 다 사이비 종교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사이비 종교잖아. 목사가 하나님이 되고 목사가 신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그 빚내가지고 예배당을 크게 지었다고 그러면 성도들이 헌금 내면은 그 헌금 가지고 이자를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교회 뺏긴다고. 그러니까는 교회 이 성도들이 나갈까 봐 싶어가지고 그냥 이 교회를 갖다가 비즈니스 센터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야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야기하면 절반은 떨어져 나가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저 동성애 합시다. 낙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또 절반 떨어져 나가요. 아 왜 목사님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시냐고. 아니 뭐가 정치입니까?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내 형제 자매들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 사람들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 저기 물리치고 저기 병자들 구해주고 고쳐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구약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예 하나님 그 가짜 선지자들 돌로 쳐 죽여라. 북한이 가짜 선지자니까 그 사이비 종교니까 야 잘못됐다 하고 그 이야기 하는데 야 왜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면 어쩝니까? 그래가지고 교회가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도 사이비 종교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말은 무슨 예수의 장로의 달고 있지만은 북한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 안 하는데 사이비 종교가 돼버리고 목사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그러고 또 뭐 있습니까? 저기 WCC 종교통합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다 그 찬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다 사이비 종교가 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부귀와 명예를 오래 가지기 시작하면 그게 사이비 종교가 되는데 일본 천황이 그랬고 로마 교황 바티칸이 그랬고 뭐 신천지가 그랬고 지금 뭐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고 그렇다 그래 보시면 돼요. 이 북한 김일성 주체 사상교도 마찬가지고 자 일본의 진주만 공격 1941년 12월 7일 날 있었습니다. 딱 6개월 후죠. 그래가지고 미군 2,400여 명이 전사했다. 그리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야 이승만이 누구야? 어디서 와서 코리아가 어디야? 이게 난리가 났어요. 한국의 존재, 한국 독립의 필요성. 아 일본하고 그 코리아는 이 분리시켜야 되는구나. 이런 여론이 막 이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 아까 보시면은 자 진주만 습격이 언제였죠?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고 2,400명이 죽자마자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뭘 한다? 이 전쟁을 선언합니다. 이게 이제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2차 대전이라고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데 이 진주만 습격 이후부터 전쟁 선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태평양 전쟁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엉뚱하게 배우면은 2차 대전 때 뭐 일본하고 미국이 싸웠고 그래 이야기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무식한 놈 되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찝어줘야 됩니다. 자, 이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은 35만 4,523명이 뭐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했다. 그러고 이제 1942년 12월 달에 그 저기 적성국가 외국인 면제 명단에서 코리아가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코리아를 조선을 갖다가 이제 그 일본과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독립국가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제 적성국가라는 게 이제 적으로 간주될 수 있거나 전쟁 법규상 공격, 파괴, 포획 따위의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드는 국가인데, 야 조선인은 빼, 코리아는 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의 장개성 루즈벨트 처칠이 모여가지고 카이로 회담에서 이제 그 1943년 11월 26일 카이로 회담하고 카이로 선언을 하는데 12월 27일 날 카이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100개가 넘는 그 식민지 국가들 중에서 유독 한국에 대해서, 코리아에 대해서만 코리안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과정을 통해 코리아를 자유독립국으로 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적절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못 박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뭐 조만간 해주겠지 하는데, 조만간이 아니고 준비가 되면, 언제 준비되는데 몰라,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승만 박사가 알아챈 거죠. 이승만 박사가 알아챈 거죠. 예.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저기 이런 그 초안이 나오기까지 이런 초안이 나오기까지 누가 도와줬냐면 해리 호킨스 박사라고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거를 썼던 그 비서가 있습니다. 그 보좌관이 이 문서를 다 초안을 작성했는데, 그 보좌관이 미 의회 내 감리교 쪽 그 의원들하고 정치인들하고 아주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 박사가 감리교 쪽 아닙니까? 그냥 감리교 목사님들 동원하고 해가지고 정치인들 구워 삶았고, 그래가 그 정치인들이 호킨스 박사한테 또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감리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업적을 지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졸지에 그 역사를 안 배우면은 신학교도 이단이 돼버리는 거고, 감리교도 이단이 돼버리는 거고, 목사님들도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승만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는데 왜 이승만을 지우냐고.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 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1942년 6월 달에 이승만 이 박사가 이때는 이승만 박사죠.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승만 박사의 단파 방송,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있습니다. 요거 오리지널 원문은 제가 방송 끝날 때 들려드릴게요. 저 책 선정 끝나고. 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을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랑 이토히로의 멸망이 멀지 않은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도쿄 대공습이 45년도 3월 10일날 도쿄 대공습이 있었고 3시간 동안 네이팜탄을 2,400톤을 투하합니다. 그래가지고 도쿄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다. 여기가 다 목조 건물이었거든. 이렇게 시뻘겋게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초토화된 도쿄. 자, 그리고 이제 또 핵폭탄을 맞았다. 항복을 안 하니까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폭 투하해가지고 14만 명이 죽고, 또 항복을 안 하니까 8월 9일 날 나가사키 원폭을 투하해가지고 7만 4천여 명이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제 독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은 미국의 원자 폭탄, 도쿄 대공습 저 폭탄으로 된 거지, 우리 독립군이 한 게 없어요. 일본이 뭐 몇백만, 뭐 700만 뭐 이래가지고 일본군 초기, 일본 제국시대 초기만 해도 120만이었고 말기 가면은 제일 못 나갈 때도 뭐 한 300만 뭐 이래 됐는데, 그래가지고 미군이 일본군을, 관동군을 시베리아에 있던, 만주에 있던 관동군을 제압을 못하니까, 한반도에 있던 그 관동군을 제압을 못하니까 그 소련 보고 러시아 보고, 러시아 적군파 그 스탈린 그 적군파 애들 걔들 보고 와서 좀 스탈린 보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일본군 무장해제 시키려고 한반도에 진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뭐 싸워가지고 독립을 쟁취했다.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진짜 이게 또라이 소리 듣습니다. 그 독립군 몇 명이었는데, 언제 전투를 했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날 해방이 되고 3년 있다가 1948년 48년입니다. 8월 15일날 대한민국 건국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책 지금 1번, 2번, 3번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꼭 좀 사보시고요. 010-6832-0325입니다.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 한미동맹은 저기 한미 기독교 동맹이다. 저기 그 헐버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조선을 구원을 해줍니다. 그런 내용들 이제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하나님 믿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사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을 해방시키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요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전후사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이 사상계 그 대부이신 그 양동학 교수님께서 이 그 하늘교회 배제학당하는 하늘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야 우리 절망적이다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은 그 종북 주사파들의 궤변을 깨트릴 수 있는 서적이다. 남북 분단의 책임은 38선을 봉쇄한 소련에 있다. 그리고 남북 협상은 공산화 통일을 용인한 그 화합이었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셨다. 그리고 이제 4번 그 추천도서 4번 그 총 700페이지의 화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 북한은 또 쳐내려오려고 하니까 우리가 무기 만들려고 종합공업에 박정희 대통령 때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80년대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이 그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소련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북한이 무너지는 숨막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 이거를 모르면요 서울대 나와도 야 이런 돌대가 제가 서울대 나온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무식한 새끼들이 어떻게 서울대에 들어갔는가 그냥 쌍욕이 나옵니다. 쌍욕이 애들이 역사를 안 배우니까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깡통이라고 깡통. 뭐 그러니까 기교는 있어요. 기교는 있는데 정통성이 없고 뭐 하여튼 정통적으로 나가질 못해. 이 역사를 모르면요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국민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의 책을 읽으면 가슴이 뻥 뚫리고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북한, 중국, 만주까지 다 접수하러 들어가고 거기를 다 재건하러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러시아, 중국, 일본을 견제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증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이런 거 수출해야 되고 한국의 군사력 건설 노하우를 수출해야 된다. 자, 이 책은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을 왜 포기했나. 이 책은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 변천사민 전투기 공장 화보가 70여 장이 들어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딱 좋습니다. 어머니들 보시고 책도 좀 선물하고 하십시오. 애새끼들 공부시켜야지. 공부 안 시키고 뭐 역사 공부 안 시키고 야 서울대 가라.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기생충 되고 깡통 되는데 아니 머저리 되는 팔푼이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저 나라 역사도 모르고 그러면 뭐가 돼요? 해외 나가가지고 영어로 쫙쫙쫙 이야기하는데 너 역사 뭐냐 이러면 일본이 우리 침략해서 그딴 소리 나고 침략했는데 전쟁했어? 어느 전쟁에서 져가지고 조선이 저기 당한 거야? 말 못해요. 아는 게 있어야지. 서울대 가봐도 깡통이다. 영어 잘해도 깡통이다. 거대한 음모 세월호의 침몰 그 시체팔이 해가지고 그 정권을 들어엎은 그 전모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꼭 사서 보시고 앞으로 부정선거 대규모의 부정선거가 치러질 겁니다. 어떻게 과거에 부정선거를 했는지 중국 애들이 여론조작했다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제가 요거는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요거는 코리안 랩이라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 보이스 오브 아멘 1942년도 그 당시에 있었던 육성 녹음을 7분 정도 되는데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희 방송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응원의 문자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7075 036 응원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또 후원도 좀 해주시고 저희 책도 많이 사주시면은 이런 예산 가지고 저희가 한 달에 한 500만 정도 그런 비용 가지고 이제 그 스튜디오 유지하고 방송을 만듭니다.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7-0238 정기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예. 자,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한 것은 제일 기묘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충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자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으로 알지만은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황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임시정부는 중국 중경에서 애국열사 김구 이시영 조안구 조소왕 제씨가 합심 행정하여 가는 중이며 우리 광복군은 이청전 김약산 유동열 조성환 여러 장군의 지휘하에서 총사령부를 세우고 각방으로 외적을 항거하는 중이니 중국 총사령장 장개석 장군과 그 부인의 원조로 군무를 지배하며 정식으로 승인하여 완전한 독립국 군대 자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주와 하와이와 멕시코와 큐바의 각지의 우리 동포가 재정을 연속 부송하는 중이며 따라서 군비 군물의 거대한 후원을 연속히 보내게 되리니 우리 광복군의 수요가 날로 늘 것이며 우리 군대의 용기가 날로 자랄 것입니다. 고진감래가 쉬지 아니한
전하니 37년 전을 남의 나라 영지에서 숨겨서 근거를 삼고 얼고 줄이며 원수를 대적하던 우리 독립군이 지금은 중국과 영미국의 당당한 연맹군으로 외적을 타파할 기회를 가졌으니 우리 군인의 의기와 용맹을 세계에 드러내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천추에 발표할 것이 이 기회에 있다 합니다. 우리 내지와 일본과 만주와 중국과 서백리아 각처에 있는 동포들은 각각 행을 직책이 있으니 외적의 군기창은 낱낱이 타파하시오. 외적의 철로는 일일이 파상하시오. 적병의 진할 길은 처처에 끊어 버리시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적을 없이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임경업, 김덕령 등 우리 역사의 열렬한 명장 위사들의 공헌으로 강포무도한 외적을 타파하여 저의 섬 속에 몰아넣은 것이 역사의 한두 번이 아니었나니 우리 민족의 용기를 발휘하는 날은 지금도 또다시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히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터이니 그때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외적은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와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웁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씨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비치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난대 자유비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